네, 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당 얘기 꺼냈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심평 변호사가 탈당 얘기를 꺼냈어요. 홍준표 시장은 지속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의 사냥개다 뭐 그러면서 또 막 계속 애라고 그래요. 애 한동훈 그게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50 넘어서는데 애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인한테 뭐 나이 먹은 늙은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써야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워낙 막말도 많이 오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 뭐 어제 그제 나온 SNS 보면 촐랑거리는 말에 끌려다니는 집권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갑툭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컬은 것 같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할 수 있다. 중대한 결심이 뭐겠습니까? 탈당한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본인도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는 취지로 올렸다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거 삭제했잖아요. 거기와 좀 같은 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심평 변호사가 더 거들었죠. 옛날에 심평 변호사는 뭐라고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이 화를 돋구면서 모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 내에 두 분의 아주 나이 먹으신 어르신 두 분이 참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고 이제 기괴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탈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요.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할 수도 없고 탈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 사면초가 아닙니까? 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탄핵했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 더 못해서 또 민심이 윤 대통령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세력 하나.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이 22대에서 10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중에 4명 이상이 이탈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헌될 수 있고요. 지금 야권에서 전에는 대통령 탄핵 얘기는 금기어였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다 탄핵 얘기라고 했잖아요. 입맛 뻥고 되면 탄핵해요. 거부권 법률 거부권 행사에도 탄핵, 하면 탄핵,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해요. 그러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당 대통령도 아닌데.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탈당하면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명만 거기서 이탈하겠어요? 더 많이 이탈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이건 완전 식물 중에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간혹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잖아요. 탈당한 다음에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가면 탄핵도 안 당하고 마치 어떤 정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 받지 않는 거라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민주당이 받아주겠어요? 오히려 탈당을 하게 되고 민주당과 어떤
같이 가게 되면 적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보수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해서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민주당과 같은 뭐 협치를 하고 막 한다. 이거는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신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가당치 않다고 봐요. 단 하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건 대표가 되지 않든 간에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총선 이후에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이랄지 소통이랄지 이걸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지금이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더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윤 대통령 자체가 국민의힘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6년에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도 전에도 보아왔듯이 대통령이 전혀 인기가 없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탈당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탈당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이 향후에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으로부터 지지를 얻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호위하고 싶어도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지면 결국 탈당 요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됐던 어쨌든 간에 둘은 같이 갈 수밖에, 국민의힘과 대통령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땐 지금 탈당, 분당 얘기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저는 황당무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세대 교체해야 하는 거고, 개혁해야 하는 거고, 혁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지금 분당, 탈당 이런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세대 교체 대상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 국민의힘의 운명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